당신이 날 때린 순간 난 이미 결심했어. 이제 당신 인생은 끝이야. 제주도 호텔 복도였습니다. 석호가 영희의 뺨을 후려친 그 순간 영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40년간 참아온 여자의 복수는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집에 돌아오면 폭군이 되는 남자. 밖에서는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린다며 으스대지만 정작 그 돈이 누구 명의로 굴러가는지는 입 밖에 내지 않는 남자. 석호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도 40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석호 몰래 챙겨둔 서류들, 석호 몰래 정리해둔 통장 내역들, 석호 몰래 만들어둔 탈출구. 그 모든 것이 오늘 제주도 호텔 복도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몰랐습니다. 영희가 손만 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신이 때린 그 뺨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방아쇠가 될 줄은요. 우리 영희도 좋아할 거야. 제주도 3박 4일. 다 내가 낼게. 석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경쾌했습니다. 친구같이 지내던 동생 태수가 제안한 부부 동반 여행이었죠. 석호는 귀가 번쩍 뜨이는 듯 했습니다. 형님 사업 잘 되시니까 여유가 넘치시네요. 태수의 칭찬에 석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우리 사이에 밥 한 끼.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대수야. 전화를 끄는 석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호탕하게 돈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던 거죠. 석호는 그런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는 것,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석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석호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짐 챙겨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영희를 향해 석호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였죠. 영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집으로 독촉장 날라왔던데 지금 여행 갈 때가 아니야. 순간 석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의견 물어본 거 아니야. 석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가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가자는데 우리만 빠질 수는 없잖아. 체면이 있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체면이 중요하지? 또 시작이야? 석호가 영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친구들 앞에서 나 쪽팔리게 하지 마, 알았어?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이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석호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 버는데 여행 한번 못 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희는 다시 리모컨을 들었지만 TV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에는 지난주에 온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 안내, 대출 이자 납부일 알림, 자동이체 예정 안내. 전부 영희 명의였죠. 영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거든요. 또 당연스레 지갑 열고 인심 쓸게 뻔한데.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석호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전부 자기가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다들 가만히 있어. 계산은 내가 할 거야 하면서요. 석호가 사용하는 신용은 전부 영희 명의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자금난으로 받은 대출. 이마저도 영희 명의였죠.
석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버는 돈보다 사업 핑계로 쓰고 다니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영희는 대출 내역 화면을 넘겼습니다. 석호 회사 명의 대출 내역이 떴습니다. 사업자 대출, 운영자금 대출, 전부 영희 명의였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석호 명의로 대출이 안 되자 영희의 신용은 석호의 동아줄이 되어 지금까지 매달 대출 막기 신경 쓰기 일쑤였죠. 빚 좋은 개살구가 이럴 때 쓰는 말일까? 결혼 초부터 석호는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업 잘 된다고 돈 잘 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이 늘어만 갔죠. 그래서 집도 차도 회사 대출도 전부 영희 명의로 돌렸습니다. 당신 신용이 좋으니까 당신 명의로 하면 이자도 낮잖아. 석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믿었죠. 남편이 사업만 잘하면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석호는 친구들 앞에서 돈을 쓰고 체면을 차렸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전부 영희 몫이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한데 여행까지 가면 영희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석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석호는 듣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지 마 하면서요. 좋아, 제주도에 가자.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영희와 석호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죠. 하지만 그 세월이 행복했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영희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초 영희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선택한 취업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죠. 그리고 몇 년 후 고객으로 알게 된 석호와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석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보, 나만 믿어줘. 3년만 있으면 대박 난다니까. 석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희는 고민 끝에 자신이 10년 넘게 모은 돈 3천만 원을 통째로 석호에게 건넸습니다. 당시엔 영희 씨 부부는 젊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당신 사업 잘 되면 우리 가족 다 잘 사는 거지 걱정 안 해. 영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석호의 회사는 제법 굴러갔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호의 성격이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래처는 참지 못하고 금방 끊어내버렸고 다른 사업에 눈길을 두다가 손해를 보고 다시 본래 사업을 시작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젊었을 때부터 지갑 열고 한 턱, 두 턱 내는 데는 1등이었죠. 이 형님이 오늘 풀로 쏜다. 석호는 그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게 좋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쓰다 보니 회사 여유자금이 늘 모자랐습니다. 여보,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석호가 영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영희는 의아했죠. 당신 명의로 받으면 되잖아. 별건 아니고 신용이 좀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깐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그리고 당신 신용이 좋으니까 당신 명의로 하면 이자도 낮고 좋지 뭘 그래? 영희는 그때도 믿었습니다. 회사만 잘 되면 금방 갚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영희 명의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집도 영희 명의였습니다. 차도 영희 명의였습니다. 신용카드도 전부 영희 명의였죠. 석호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불량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석호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읽었지. 능력 발휘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영희가 모아 보태준 3천만 원, 영희 명의로 받은 대출, 영희 퇴직금. 그 모든 건 석호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공으로만 포장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석호는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밥이나 차리고 집안일 신경 써.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반말, 고함, 무시. 석호는 영희를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신은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잘하란 말이야, 알았어? 석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참았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당시 여자에게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석호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영희는 자신만의 탈출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은행원 퇴직금 8천만 원, 석호에게 주지 않은 돈 4천만 원,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영희 명의로요. 석호는 몰랐습니다. 그 상가는 지금 시세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영희는 그 상가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죠.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석호 몰래 적금도 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티나지 않게요. 지금 그 적금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가진 건 상가 한 채, 적금 통장, 그리고 석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희 돈으로 산 집과 차였습니다. 반면 석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비투성이었고 신용도 바닥이었죠. 석호는 영희 명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였고 돈 잘 버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영희에게는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장성해서 결혼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자녀들은 엄마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릴 때부터 봐오며 편을 안 들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 편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모든 언행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엄마, 이혼해 어릴 때야 우리 때문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 다 컸잖아요. 딸이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엄마는 엄마 알아서 잘할 테니깐 너희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잘 살면 돼. 한편 석호는 그저 제주도 여행에서 친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진짜 내가 누군지 내 배포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석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영희 명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석호는 몰랐습니다. 그 카드가 곧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요. 제주도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가족들, 설레는 표정의 연인들. 공항은 늘 설렘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설렘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석호 옆을 걸으며 영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기 태수 형님, 석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태수 부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2살 아래 태수는 석호와 오랜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고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2 남자는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수의 아내 명숙이 영희를 보며 인사했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영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명숙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명숙이 좀 불편했죠. 명숙은 늘 영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언니는 오늘도 편하게 입으셨네요. 명숙이 영희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평범한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여행 가기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반면 명숙은 화려한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파티장에 가는 것 같았죠. 난 활동하기 편한 게 좋더라고요.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영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좀 꾸미고 다니시지. 형부 돈 잘 버시잖아요. 명숙의 말에 석호가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패션을 몰라요. 뭐 편한 게 좋다니까 할 수 없죠. 하, 석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영희에게는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내조를 잘하시니까 형님 사업이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 태수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영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죠. 내조? 정말 불편한 모임에 속모르는 말들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그저 약간의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렌터카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석호와 태수는 앞좌석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눴고 영희와 명숙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언니는 요즘 뭐 하세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집에서 살림하죠. 아, 은행 그만두신 지 오되고 심심하시겠다. 저는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남편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벌면 좋기도 하고. 일 안 하고 있으니 점점 집순이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숙의 말투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일하는 여자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노는 여자라는 뉘앙스였죠. 영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에게 자기가 은행을 그만둔 이유를 석호 때문에 퇴직금을 다 털어야 했던 사연을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었죠. 저녁 식사는 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션뷰가 보이는 창가 자리였고 테이블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죠.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명숙이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제일 비싼 메뉴였죠. 태수도 비슷한 가격대를 골랐습니다. 석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쪼잔해 보일 수는 없었죠. 저도 같은 걸로요. 석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쳐다봤죠. 당신도 그걸로 해. 난 이게 좋은데. 영희가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중간 가격대의 파스타였죠. 석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같은 거 먹어 뭐. 그렇게 따지고 먹어. 석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의견은 무시될 테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영희는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계산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4명이서 먹으면 얼마나 나올까? 석호는 태수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영희와 명숙은 대화에 끼지도 못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왔죠. 제가 계산할게요. 석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태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낸다니까.
왜 이래나 섭섭하게? 석호는 영희 명의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계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태수 부부와 헤어지고 석호와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자마자 석호가 영희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좀 신경 쓰지 그랬어. 옷차림이 뭐 그래? 내 생각은 안 해? 사람 창피하게 으휴. 여행이잖아. 편한 옷 입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가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고 생각하겠지. 석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도 왜 그래? 다른 거 먹겠다고 그러면 어떡해? 난 그게 먹고 싶었어. 당신이 뭘 먹고 싶든 말든 상관없어. 친구들 앞에서 튀지 말고 고급스럽게 비싼 음식 고르라고.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주제의 말대꾸야. 석호의 말에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번 돈. 당신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는데?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호가 순간 멈칫했죠. 하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석호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석호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석호가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희가 팔을 뿌리쳤죠. 뭐 하는 거야? 손 치워. 뭐야? 인연이 진짜. 석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참은 거였죠. 석호는 영희를 노려보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인연이라는 욕은 정말 치욕스러웠죠.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인생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강석호 한마디만 더 해봐라. 이제 정말 너랑 끝이다, 끝. 영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석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죠. 핸드폰을 켜자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이었죠. 어젯밤 저녁 식사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값이 영희는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생활비를 더하니 숨이 막혔죠. 빠듯했습니다. 여행 오지 말걸. 영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석호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죠. 오늘 뭐 할 거야? 태수랑 골프나 치려고. 석호가 씻으러 가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골프라는 말에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태수 부부를 만났습니다. 태수와 석호는 골프장으로 가기로 했고 영희와 명숙은 쇼핑을 하기로 했죠. 언니, 우리 명품관으로 갈까요? 명숙이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품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숙은 이것저것 구경하며 신이 나 있었죠. 와, 이 가방 예쁘다. 언니는 어때요? 명숙이 명품 가방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수백만 원이었죠. 예쁘네요. 영희는 무난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그 가방을 샀습니다. 저도 가끔은 나 스스로에게 선물해 줘야죠.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웃었죠. 명숙은 그것 외에도 화장품, 향수, 옷을 잔뜩 샀습니다. 영희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죠. 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언니는 안 사요? 전 필요한 게 없어서요. 에이, 그래도 여행 왔는데. 형부 돈 잘 버시잖아요. 명숙의 말에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잘 번다고? 석호가요? 저녁이 되어 남자들이 골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석호와 태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죠. 오늘 내가 이겼어. 석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죠. 형님, 실력이 늘었네요. 다음엔 내가 이기겠습니다. 두 남자는 웃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골프 비용이 얼마나 나왔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은 근처 고급 일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또 비싼 식당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석호가 나섰습니다. 오늘 골프 내기도 이겼고 제가 낼 거니깐 마음껏 드세요. 석호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희 명의 카드였죠.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가 석호에게 말했죠. 형님, 잘 먹었어요. 형님이 계속 계산하시니 미안하네요. 뭐 이 정도야 뭐. 우리 사이에. 석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석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죠. 와 여보, 오늘 골프 너무 재밌었어. 치는 대로 갔으면 하는 대로 다 가는 거야. 홀인원 할 뻔했어. 와. 그럼 제대로 한턱 쏘는 거였어. 오늘만 같으면 골프 선수라고 하겠더라니깐? 석호가 말했습니다. 홀인원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그럼 또 그 핑계로 얼마나 돈을 쓰고 다닐지 안 봐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영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이 또 와 있었죠. 골프 비용, 저녁 식사 비용, 합치면 또 만만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영희의 말에 석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 쓰면 안 될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영희를 쏘아봤죠.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어린 동생 부부 앞에서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라는 거야? 석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밥값도 못 내? 내 이미지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어? 석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 지난달에도 돈이 다 안 된다고 생활비 다 안 줬잖아. 그리고 대출 끌어다 썼는데 내 신용으로 대출 받은 거라는 거. 지금은 어찌어찌해서 대출 갚고 있는데 내 신용까지 망가지면 우린 이제 대출도 못 받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석호는 비웃듯이 웃었죠. 당신 명예. 그게 뭐 대수야. 부부 사이에 당신 거 내 거 따져? 하지만 입 다물어. 한마디만 더 해봐. 진짜 너는 항상 그래. 남자가 중요한 일하는데 초치는데 뭐 있다니깐.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석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잔액을 확인했죠.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을 넘기기도 버거웠습니다. 저 사람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구나.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호는 친구들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만 생각했죠. 정작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셋째 날 아침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어두웠죠. 오늘은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수 부부와 함께 제주도 명소를 돌아보기로 한 거였죠. 렌터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섭지코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지만 영희는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명숙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명숙 옆에 섰죠. 태수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형님도 오세요. 태수가 석호를 불렀습니다. 석호가 영희 옆에 섰죠. 하지만 영희와 석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 명숙이 영희에게 말을 걸었죠. 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있어요? 그냥 집에서 지내죠 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언니는 은행 다니셨잖아요. 그만두신 지 벌써 몇 년 됐죠? 한 20년이 넘었네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럼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니 예전만큼 센스도 그렇고 뭔가 다 둔해지지 않아요. 언니? 전 그래서 일을 안 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명숙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대꾸하지 않았죠. 하긴 언니는 그냥 집에서 손주 봐주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가정적이시고 왠지 어울려요. 명숙의 말에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앞좌석에서 석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재수 씨가 제대로 보셨네. 우리 집사람은 나서는 것도 없고 사회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지내는 거죠 뭐 하하. 석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죠. 태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내조 잘하시니까 형님 사업이 잘 되시는 거죠. 내조는 무슨. 석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희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은행원 생활 오래 했고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내 돈으로 보태서 했잖아요. 영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석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하. 우리 집사람이 좀 도와준 적은 있죠. 석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이 아니라 그 당시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 잊었어. 지금도 집도 차도 회사 대출도 다 내 명의잖아요. 영희의 말에 태수와 명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김영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석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입 다물어.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당황해하며 말했죠. 형님 진정하세요. 아. 괜찮아. 집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다더니. 말을 막 지어서 해. 하하. 이 순간에도 석호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죠. 그리고 애써 웃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습니다. 관광은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석호는 태수와 억지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부부와 헤어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석호가 영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김영희 너
미쳤어? 석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손 놔.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놓지 않았죠. 친구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망신.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게 왜 망신이에요? 영희가 맞받아쳤습니다. 석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죠. 당신이 뭐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웃겨 진짜. 당신이 없으면 오히려 난 편해질 것 같은데. 영희의 말에 석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미쳤나? 석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뺨을 후려쳤죠. 찰싹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뺨을 감싸고 비틀거렸습니다. 석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희는 뺨을 감싸고 석호를 노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석호 너 지금 나 때렸어. 당신. 이제 나랑 끝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래 때린 건 미안하다. 그러게 왜 말을 그렇게 왜 맞을 행동하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맞을 행동. 늦었어. 영희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호가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영희가 문을 막아섰죠. 들어오지 마. 오늘 밤은 당신 혼자 자. 야야. 김영희 문 열어 문 안 열어? 내일 아침에 나 혼자 먼저 갈 거야. 당신은 태수 씨랑 아주 재밌게 놀다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영희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잠시 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남편을 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았죠. 영희야, 무슨 일이야? 미안. 밤늦게. 응, 왜? 너네 남편 요즘 많이 바쁘니? 나 이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뺨은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석호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야, 김영희. 석호가 일어서며 불렀습니다. 영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래. 내가 때린 건 미안하다. 근데 너도 잘한 거 없어. 석호가 영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뿌리쳤죠. 손대지 마.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석호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 당신은 함께 사는 40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 거라 생각해. 행복했던 적은 있었을 것 같아? 됐고 끝이야, 이젠. 영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석호가 다급하게 말했죠. 아니 적당히 해라 좀. 내가 미안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안으로 들어갔죠. 석호도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영희가 막았습니다. 따라오지 마. 친구들한테 뭐라고 둘러댈지는 당신 말대로 당신 체면이 있으니 알아서 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석호의 당황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죠. 영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석호 명의 가족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죠.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 계좌였습니다. 영희 명의였지만 석호와 공동으로 쓰던 계좌였죠. 영희는 그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전부 영희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석호 회사명의 대출도 문제였습니다. 보증인이 영희였거든요. 영희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증 철회 가능한 방법 알려줘. 곧 답장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이혼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일단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면 자세히 상담하면 될 일이었죠. 영희는 다음으로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자신이 석호 몰래 사둔 상가를 확인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죠. 이건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겠어. 상가 월세 수입만으로도 영희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도 내 공간이 아니야. 영희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뺨은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남편을 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지금 시간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 응, 남편 사무실로 와. 남편한테도 말해놨어. 기다릴게. 영희는 다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친구가 영희의 뺨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때렸어. 응. 미친놈이네. 신고해야지. 아니야. 괜찮아. 그것보다 이혼 절차부터 시작하고 싶어.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죠. 알겠어.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해야 한대. 우리 남편이랑 얘기해봐봐.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남편인 변호사가 영희 씨의 이혼 준비를 위한 자세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영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집, 차, 석호 회사 대출, 상가, 적금 통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폭행건은 꼭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이혼 사유로도 쓸 수 있고요. 네, 알겠어요. 영희는 친구 남편의 조언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하나씩 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석호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태수 부부를 만났을 때 석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석호는 얼버무렸죠. 그냥 집안일이요. 처제가 급한 일이 있다고. 태수와 명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석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죠. 이상하네. 석호가 당황해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영희 명의 카드가 전부 정지된 거였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죠. 아이고 미안하다. 태수야. 죄송해요. 재수 씨, 카드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태수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석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망신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석호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카드가 왜 안 돼? 무슨 짓을 한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계좌가 해지되어 있었죠. 석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씨, 인연이 진짜. 석호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했죠. 태수에게 먼저 간다고 말하고 석호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에 석호는 계속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집에 없었습니다. 석호는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얘기 좀 하자.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이혼할 거야. 석호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미쳤나. 하지만 석호는 곧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명의로 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집도 차도 회사 대출도 전부 영희 명의였죠. 영희가 정말로 손을 떼면 석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영희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석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호사와의 상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됐죠. 폭행건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두셨나요? 네, 받아놨어요. 영희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뒀습니다. 뺨에 멍 사진도 찍어뒀죠. 좋습니다. 이러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재산 분할도 영희 씨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강석호 씨가 계속 연락을 해오나요? 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전 안 받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받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석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가 문제였습니다. 운영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영희가 통장을 정지해 놓은 탓이었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이자가 연체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석호는 애걸했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보증인이신 영희 씨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처리할게요. 석호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영희에게 연락이 간 뒤였습니다. 영희는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보증과 관련해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혼 진행 중이에요. 보증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법적으로는 바로 철회가 어렵고요. 채무자께서 다른 보증인을 세우시거나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상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신 영희 씨께 청구가 들어갑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대출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혼 소송에서 강석호 씨한테 전액 책임지우는 걸로 판결받아야 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석호가 파산하면요? 그럼 영희 씨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석호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겠지만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호가 파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진행할게요. 한편 석호는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연락이 안 되시네요. 미안해 좀 바빠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주도에서 형수님이 갑자기 가시고 그러셔서.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석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형님, 혹시 사업 어려우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제주도에서 카드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석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형님,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형님 회사가 좀 어렵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거래처에서요. 대출 이자를 못 내셨다고.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죠. 그리고 형수님이랑 이혼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그건 아직. 형님, 저희는 형님 믿고 같이 사업했는데 이렇게 숨기시면 안 되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내가 좀 정리할 시간을 줘. 형님,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이 하던 프로젝트 말이에요. 뭐, 형님 상황이 이러시면 저희도 위험하잖아요. 죄송하지만 프로젝트는 철회하겠습니다.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석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던 태수까지 등을 돌린 거였죠. 석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요. 회사도 위태로웠고 친구들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석호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죠. 석호는 영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영희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이야기는 법정에서 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석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인연이 날 이렇게 만들어. 하지만 석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 장석호 씨 측에서 합의 이혼 제안했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뭐예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대출은 강석호 씨가 책임지는 조건이에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산 반반은 안 되고요. 집이랑 상가는 제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강석호 회사 대출은 강석호가 책임지는 거로 해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전달할게요. 며칠 뒤 석호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강석호 씨 측에서 합의했습니다. 조건 다 받아들인다고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강석호 씨가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석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석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영희야, 여보.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희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김영희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당신은 안 달라져요. 40년 동안 안 달라진 사람이 영희의 말에 석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이나 하세요. 그게 당신이 날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혼자 남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혼을 마쳤습니다. 재산 분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났죠. 집과 상가는 전부 영희가 가져갔고 석호 회사 대출은 석호 책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상가 월세 수입을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죠. 가끔은 손주를 돌보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최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대출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신용불량자가 됐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자녀들마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석호는 가끔 영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뺨만 때리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죠. 석호는 영희 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도 차도 사업도 전부 영희 덕분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석호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를 생각하면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아 밉다가도 미안하다는 감정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영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희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더 젊어졌어.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뗐으니까.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는 거 맞지? 응. 드디어 가는 거야.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 영희는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호와 함께였다면 절대 갈 수 없었던 여행이었죠. 좋겠다. 나도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영희와 친구들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그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40년 동안 참고 견디고 희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자유로웠습니다. 석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요. 한편 석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